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파 주식했고 공장장입니다. 자, 제가 메인 화면에 제 차트가 아닌 다른 화면을 잠깐 띄워놨습니다. 매일 웃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항상 괜찮아서가 아니라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미소 짓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라는 좋은 글이 있길래 한번 또 공유해보고자 갖고 왔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또 한 주간 있겠습니다만은 미소 짓는 그 얼굴로 한 주를 또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그 시장 마감은 둘 다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네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둘 다 마감이 되었고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 그리고 수급들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슈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 이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한 주 웃으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하. 네. 네네. 시장이 조금 조정받는 모습들인데, 계속해서 이제 6월달 들어서는 외국인들은 조금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기관들이 네네. 계속 그 물량들을 받아주면서, 오늘도 같은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수급을 볼 때, 네네. 일단 기관 수급만 좀 주목을 좀 하시면 돼요. 네네. 왜냐면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음. 네, 그럴 때 시장을 방어해주는 역할은 기관이 일단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거래소 쪽에 기관들 물량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며칠을 좀 제외하고는요, 5월 달부터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시장이 이제 많이 하락했을 때, 그 하락에 대한 부분을 방어하기 위한 수급 주체가 기관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연속 상승을 좀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그 5월 말 6월 초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흐름에서의 어떤 차익 매도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뭐 매수를 들어오기에는 조금 벅차죠. 왜냐면 아직 바닥을 잡았다라는 어떤 신호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죠. 네. 이제 저점에 대한 어떤 인식은 계속 나오고 있고 기관이 방어하는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들어가는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뭐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쏟아 넣어가지고 네네. 매수하기엔 조금 그 애매한 시기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 나오는 것들은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기관들의 매수가 나와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뭐 수급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6월 초에 이제 단기로 좀 올라갔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일단 장기적 차익 실현 일단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면서 저항대에 조금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나오면은 이제 차익 매도도 조금 생각할 수 있다.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들어오더라도 이게 하락폭이 깊거나 뭐 추세를 다시 뭐 나쁘게 만든다거나 그런 모양만 아니라면 네. 이런 조정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죠. 그리고 건강한 조정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바닥은 일단 기관이 잡아줄 테니까 네네. 상승만 좀 나와주면 분위기는 다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네, 일단은 뭐 기관들의 수급 계속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시장에 네.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는 말씀 좀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금주에 있는 굵직굵직한 여러 해외 이슈들 중에 6월 22일 날 있을 FOMC의 기준금리 결정이 또 가장 또 핫한 이슈가 네네.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회의가 들어가서 20일 날 발표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이제 낮춘다는 기정사실화되는데, 근본 달부터 낮출 것인지, 근본 달부터 베이스를 깔아놓고, 다다음 달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할 것인지 예상치가 많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예상하기에는 올해 안에 3번을 할 것이다. 네, 올해 근데 3번이면 굉장히 이제 좀 빡세겠죠? 그렇죠. 네. 달인 몇 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남은 네네네. 달이. 그래서 네. 이 3번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번 달은 일단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가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갑자기 인하를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자, 우리가 뭐 금리를 인하를 결정했으니까 금리 인하 바로 이번 달부터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네.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뭘 하려도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동안 또 계속 밑밥을 깔아오긴 했죠. 경기가 네네.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금리를 어떻게 뭐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도 있다. 이런 밑밥을 깔아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다라는 그 눈에 보여지는 지표가 없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지표 상황들을 조금 더
꺼내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결을 좀 하게 될 것이고, 7월이나 8월, 뭐, 그런 정도에, 한번 이제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번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을 일단 해놓고, 네네. 다음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밑밥을 좀 깔기 위한 그런 작업을 좀 할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 게 맞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서 이제 다음 달이든 뭐 그 다음 달이든 이제 금리 인하를 그렇게 뒤로 미루게 된다면 네.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3번 하기는 조금 벅차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3번 한다 그러면 작년에 금리를 4번 올렸단 말이에요. 네. 4번 올렸는데 그것을 거의 다 되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금리 인하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금리를 원상복귀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보다 더 낮출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과연 그렇게 경기가 어려운가? 이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속내를 좀 살펴보면 물론 이런 뭐 다우지수라든지 주가를 좀 지지하려는 어떤 움직임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지만 네네네. 미국이 이제 달러를 푸는 이야기는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무역 분쟁에서 중국만 환율 올려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 우리도 달러 풀어가지고 환율을 조작해서 네네. 이런 관세적인 부분을 미국 기업들이 좀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거든요. 아, 네네. 실제적으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시장 돈을 좀 풀어서, 네네. 우리 똑같이 할 거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파월 의장이 그동안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파월 의장한테 직접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미국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서 손해를 봤다. 너 때문이야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너 때문이야. 이게 지금 작년에 10월에 주가 빠진 것도 파월 때문이라고 했죠. 네. 네가 이제 주가 상황도 안 좋은데 금리 올려갖고 더 빠진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는 약간 좀 억지가 있긴 있는데요. 네네네. 뭐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파월은 지금 조금 요즘에 계속 억울한 표정 짓고 있어요. 나 아닌데 막 그런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방향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분위기는 그렇게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는 일단 될 것 같습니다. 하긴 할 것 같은데 2번이냐 3번이냐 이런 부분이고 제 생각에는 시장 예상은 3번 하고 있지만 한 2번 정도로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뭐 속도 조절에 대한 문제지 일단 하기는 할 거라고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속도가 이제 3번일 건지 2번일 건지 그런 부분이고 뭐 끝부분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에서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또 따라 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네. 네, 근데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죠. 뭐 많은 사람들 다 알고 계시듯이 여기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은 이제 가계 대출이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겨우 잡아놓은 네, 이제 네. 가게 집값도 집값도 있는데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금리를 올리자니 이것도 사실 문제가 좀 되거든요. 네네. 금리를 올리면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부담이 더 커지게 되니까 이건 더 큰 네. 문제가 될 테고요. 뭐 금리를 내린 상태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동결이 가장 좋지 않나.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네.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이도 줄어들게 되고 네. 시장에 있는 충격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다. 네. 네. 우리 그 물가 상승률이 지금 1.2%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근데 체감 지금 못 하시죠? 그렇죠. 네, 좀 못하겠습니다. 물가 엄청 올랐거든요. 네네네. 네, 지금 뭐 사실 여기 또 뭐 주부님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그 돈 조금 들고 마트 가보세요. 살 게 없어요. 네, 맞아요. 뭐 몇 개 조금 사갖고 나면 돈이 다 털려 갖고 나오는데 물가가 도대체 뭐 어디가 안 올랐다는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가가 일단 안 올랐답니다. 자기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도 이제 빌미를 마련한 것 같아요. 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 돈을 풀어야지 그 물가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우리나라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들을 지금 막 사고 있거든요. 채권 근래 사는 속도가 뭐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그 채권 보유액이 120조가 넘었다고 하니까 뭐 사상 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라는 그 썰이 좀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채권 수익률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채권금리가 같이 내려가면은 이제 수익률이 지금 사놓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사놔야 되니까. 지금 막 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네. 또 시중은행도 지금 예금 금리를 또 그냥 기가 막히게 내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얄미운 거 아닌가요? 네, 너무 얄미워요. 결정난 거 아닌데. 네. 네, 대출금리 안 내려요. 네. 대출금리 안 내리고 기준금리 내린대더라 그러면서 예금금리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기준금리 내려가면 그때 대출금리 조금 내리고요. 정말 빠르네요. 올라간다 그러면은 네. 그냥 기가 막히게 대출금리부터 올리고 뭐 이런 게 점점 예대 마진이 높아지니까 예, 예. 이번에도 금융사 뭐 증권사 이런 쪽에서는 순이익이 제법 많았죠. 맞아요. 네. 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네. 기름값이 왜 정류소 보면은 주유소 네. 보면은 왜 기름값 떨어졌는데 왜 안 떨어지지? 오를 때도 빨리 오르고 그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요. 아, 참 얄미워요. 근데 네. 뭐 사는 게 다 그런가 봐요. 공평하진 않네요. 예, 모든 것들이 네, 네. 바로바로 적용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시장, 해외 시장 FOMC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길긴 했는데 전체적인 시장 방향들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반영이 주가에 너무 또 빨리 반영된 거 아닌가,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던데, 아무래도 이제 항상 주식 시장이 먼저 선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막상 또 실제적으로 금리를 내렸을 때 별 뭐 시큰둥하게 내릴 거였잖아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된다면은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래도 호재성 그런 주가 상승이 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정부에서 또 한 번 또 언급을 했었네요. 정부 이제 우리 지금 정권의 정부의 3대 중점 육성 신산업 중에 하나의 수소차를 오늘 또 강력하게 또 얘기를 하면서 관련 주가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좋지 않은 상태인데도 네네네. 수소차 관련한 종목도 테마군들만 좀 움직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얘기를 보니까 이제 그 수소차, 그 수소 경제, 네네. AI, 네네네.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또 혁신 펀드도 또 조성한다고. 네. 네.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걸 밀고 나가겠다. 네네. 네,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정부가 밀고 나가는 것은 그 정책이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 정책에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뭐 수소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부정적인 것도 있고 뭐 사실 전기차보다는 또 뭐 실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네.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부가 하겠다잖아요. 하겠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그냥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맞서면 안 정부가 되겠죠. 밀고 가면 네네.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4대강에서도 우리가 보셨듯이 관련 기업들 보면 10배씩 20배씩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4대강 사업이 어쨌든 실패한 사업이지만 그렇게 관련 기업들 올라가는 거라서 정부 네. 정책에 맞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뭐 실패한 정책이 됐든 아니든 그거는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에서 육성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뭐 AI라든지 그 빅데이터 이런 쪽도 전부 다 5G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5G 관련된 종목군들도 제법 좀 올라가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네. 네,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약간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은 조정의 양상을 또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오이 솔루션 같은 거, 네네네. 네. 이런 오이 것도 솔루션. 아마 그 매도를 좀 들어가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 급등이 나오고 나서 네. 너무 흥분하는 감이 좀 있길래 저희들이 좀 매도를 네. 좀 일부 진행을 했었죠. 이격도 많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또 이거 네네. 통신 장비도 지금 보면은 단기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 업종 잘 살펴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통신 장비. 쪽입니다. 네. 근데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5G 통신망이라든지 뭐 중계기 설치 물론 아직 많이 남았겠지만 네네네. 지금의 이런 5G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구성이 다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신 장비 쪽, 중계기 쪽, 또 뭐 이런 쪽에서는 매출이 있긴 있지만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올라간 부분들이 단기 고점에 뿐만 아니라 이제 추세자가 점점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실제로 이런 종목도 보면은 뭐 6배, 7배씩 다들 올라갔기 때문에 뭐 할 만큼 해먹었죠. 네. 할 만큼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네. 단기간에. 조정을 예. 충분히 받아야지만이 또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뭐 얘네 다시 올라갔더니 이제 6G, 네. 삼성이 또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개발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6G 나올 때쯤 또 중계기들 관심도 가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제는 정부가 육성하는 쪽은 이런 중계기나 이런 쪽 과거에 있었던 영광을 누린 종목이 아니라 지금 나락에 있는 종목. 뭐였죠?
과거에 지금 영광을 누린 종목이 나락으로 떨어질 나락으로 것이요. 떨어질 것이고, 네. 지금 나락에 있는 나락에 있는 종목들이 것이 영광을 영광을 누릴 누릴 것이다. 예. 그거 찾으셔야 돼요. 같은 5G라고 하더라도 네. 같이 그런 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는 지금 수소, 그 다음에 이 5G 쪽인데 두 개를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정책이 일단 밀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요. 네네. 대신에 그 사이에 숨어 있는 것, 그 의도를 좀 잘 파악해야지 뒷북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뭐 풍국주점 같은 경우에 수소를 직접적으로 생산한다는 기업이었는데 앞쪽에 큰데 네. 상승이 있고 나서 고점 대비 28,000원에서 15,000원까지 한 6개월 이상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상한가 나와서 또 관심 가지시면 더 간다 하더라. 관심을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자 이러면서 네.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더 갈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더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문제가 이렇게 상한가 보고 네네네. 야 사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상한가죠. 그럼 그때 높이서 사니까 네, 항상 그 단기 고점에 물려가지고 또 고생하고 팔고 나면 또 올라가고 이게 반복인 거죠. 네, 공포의 엇박자라고 하는데 네네. 여러분들 항상 주식 투자하실 때 충분히 내가 사기 싫은 때 너무 조용할 때 또 네네. 한동안 또 수소차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폭발 사고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또 한동안 조용했었는데 또 갑자기 또 이제 수소차 얘기가 또 한 번 또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급등하는 모습에 뒤늦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좀 이렇게 조용할 때 들어가서 네. 먼저 포지션을 유지하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금리 얘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숫자, 근래 이슈 있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는 네. 항상 그렇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고통이 먼저 오고 조정이라는 고통, 그다음 지루함이라는 고통이 먼저 오고 돈이 나중에 따라온다는 그런 요게 이제 그 누구죠? 앙드레 코스톨라니 예? 네네. 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발음 되게 어렵네요. 예, 그분이 얘기하신 건데 주식시장은 고통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돈이 나중에 따라온다. 요거를 마무리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제가 앞부분을 뒤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고통이 먼저 오고 돈이 나중에 따라온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